지난 이야기, 많은 이들의 기대를 품고 등장한 앙리 3세. 다른 의미로 그 기대를 충족했다. 레미뇽과의 활락 파티, 어머니와의 기싸움, 이제 노쇠한 카트린은 그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모자가 권력 교체로 어수선한 사이 나바라와 알랑송은 파리를 탈출한다. 그들의 구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마고였다. 둘은 마고의 도움으로 각자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힘을 키운다. 알랑송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발로와 앙굴렘 왕조의 후계가 끊기게 된다. 덕분에 나바라는 딴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왕위 승계 과정상 마고가 더는 필요 없어진 것이다. 현 왕조의 유일한 남성 생존자 앙리 3세, 부르본 가문의 적통 계승자 앙리 드 나바라, 샤를마뉴의 후예 기지공작 앙리 1세, 그리고 새 앙리들 사이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된 마고, 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야기가 곧 시작된다. 동생 알랑송의 사망 전 마고는 남편과 앙리 3세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갑니다. 명목상은 말이에요. 그녀는 그곳에서 알랑송의 반란을 지원하고 샹발론과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러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앙리 3세의 자질을 욕하다 레미뇽과 마찰을 빚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샹발롱의 아이를 뱉다고 맞대응했죠. 앙리 3세는 그녀가 몰래 알랑송을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들의 돌발 행동이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녀를 궁에서 추방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그녀의 하인들을 체포해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나 낙태 등 정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일단 내쫓았죠. 마고도 하는 수 없이 다시 나바라에게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나바라가 그녀를 받아들일 리 없었어요. 오히려 이를 빌미삼아 앙리 3세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했죠. 그런 와중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알랑송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1 왕위 계승자가 된 나바라는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섰어요. 앙리 3세도 더는 마고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기지 않았죠. 가족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결국 흑화하고 맙니다. 자신의 옛년인 기지공작에게 의탁하여 복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가톨릭 신자로 태어났음에도 이제껏 위구노의 편에 들어준 그녀는 이제 태도를 완전 바꿉니다.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아쟁으로 가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했어요. 그녀가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위구노에 대한 약탈이었죠. 그러나 앙리 3세가 보낸 군대에 의해 곧바로 저지당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포로가 되어 1586년 위송성에 유폐되었어요. 다행히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과 별개로 기지공작은 가톨릭 동맹을 필두로 승승장구했죠. 그는 가톨릭 동맹뿐만 아니라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와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외세의 힘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그는 이러한 세력을 바탕으로 앙리 3세를 압박해 나갔죠. 결국 앙리 3세는 별 수 없이 그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왕실까지 장악한 그는 앙리 3세에게 한 가지 조약을 내밀었어요. 바로 1585년 느무르 조약이었죠. 조약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지금까지 프랑스 왕실과 위구노가 맺어온 모든 약속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위구노는 공직에서 해임되었고 프랑스 북동부 전체가 기지 가문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교황 식스토 5세의 지원까지 얻어내 나바라의 프랑스 왕위 계승 자격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들은 대신 가톨릭 신자이자 나바라의 숙부인 샤르드 부르봉을 추기경에서 환속시켜 앙리 3세 후계자로 내세웠죠. 나바라는 기지공작의 총공세에 맞서기 위해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신교도의 힘을 빌렸어요. 1587년 마침내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쿠트라에서 강대강 충돌이 일어났죠. 각각 7,000명에 달하는 양측 군대가 부딪혔습니다. 나바라는 비교적 탁 트인 언덕 위를 선점했어요. 조에즈 공작은 중장갑 기병대를 앞세워 돌파할 계획이었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나요?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위구노군은 시편 118편을 낭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본 가톨릭군은 위구노들이 지레 겁을 먹었다고 생각해 비웃었어요. 그러나 베테랑들은 그들이 죽을 각오에 임한 것이라 일깨워 주었죠. 곧 전투가 시작되었고 가톨릭 기병대는 계획대로 돌파를 강행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돌격 중 낙마하는 이들이 속출했어요. 원인은 바로 화승총 때문이었죠. 나바라가 백년전쟁에 이어 파비아 전투까지 떠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가톨릭군이 깨달음이 부족했던 걸지도 모르죠.
그는 라이터 편대 내에 머스켓 소대를 적절히 섞어 배치했어요. 중기병의 위력만 믿고 뛰어든 가톨릭군은 위군호군의 일제 사격에 죽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전투 결과 위군호 측은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가톨릭군은 2,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기사와 귀족만 300명이 넘었어요. 구투라 전투는 위군호군이 처음으로 전면전에서 거둔 대승이었죠. 이렇게 나바라가 프랑스 남부에서 치고 올라오는 동안 앙리 3세는 늘 하던 대로 주지육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지공작과 손을 잡아 전쟁을 해결해도 모자라는데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등 떠밀리듯 체결했던 느무르 조약 때문에 기분이 퍽 상해 있었죠. 게다가 왕은 본인인데 본인보다 더 왕처럼 떠받들여지는 기지공작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파리 시민들도 대부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을 기억하기에 그를 더 지지했어요. 위기감을 느낀 앙리 3세는 영국 스페인 전쟁을 지원하다가 파리로 복귀하려는 그에게 그곳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죠. 당연히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왕명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파리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파리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대를 받았죠. 열받은 앙리 3세는 기주공작 일당을 전부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파리의 슈퍼스타를 향한 체포령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파리 시민들은 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죠. 이때다 싶은 기주공작은 파리 시내에 오크통을 쌓고 시민들을 무장시켜 인중봉기를 일으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크통을 바리크라고 하는데요. 그걸 엄폐물로 사용한 것을 계기로 바리케이드라는 단어가 탄생했으며 1588년 5월 12일을 바리케이드의 날이라 불렀죠. 시민들은 당장이라도 르브르 궁으로 쳐들어가 앙리 3세를 끌어내릴 작정이었습니다. 이에 겁이 난 그는 궁을 버리고 파리를 탈출했어요. 무호동 이자코, 범없는 골에 이리가 왕노릇한다는 말처럼 무주공상 상태에 빠진 파리에 기주공작은 왕처럼 군림하게 되었죠. 그 기간만 반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또다시 체면국인 앙리 3세, 권력욕이 심했던 그는 마침내 최악의 수를 두고 맙니다. 갑자기 기주공작에게 의논할 것이 있다며 그를 불러들였어요. 당연히 그의 수하들은 뻔한 함정이라 생각해 그를 말렸죠.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급한 건 기주공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도망치는 바람에 정권교체를 이뤄내지 못해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이었죠. 아무리 시민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한들 민주정을 세울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외세의 힘을 끌어들였기에 동맹 내에서는 파벌 갈등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위군호 세력이 남쪽에서부터 점점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시간은 절대 그의 편이 아니었죠. 결국 그는 종지부를 찍기 위해 앙리 3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가 성에 도착하자 앙리 3세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죠. 앙리 3세의 친위대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방에 다다르자 친위대는 매복하고 있던 병사들과 함께 그를 덮쳤어요. 8개의 단검이 그에게 날아들었죠. 그는 격렬하게 저항해봤지만 약 30번의 난도질을 당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앙리 3세는 싸늘하게 죽은 시신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날렸어요. 이제 내가 왕이다. 카트리는 아들의 망발에 병세가 악화되어 모든 게 다 끝났다는 말을 남긴 채 쓸쓸히 죽었죠. 기주공작의 암살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죽자 그의 동생 샤레드 로렌은 가톨릭 동맹의 수장이 되어 앙리 3세에게 복수를 다짐해요. 또한 앙리 3세의 폭정에 프랑스의 많은 도시와 산부에 그리고 고등법원도 동맹에 가담했죠. 이제 앙리 3세의 모든 권력과 명예는 없어진 겁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카트린마저 이제 죽고 없었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바라를 찾았습니다. 둘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바라는 그를 위기에서 구한 것도 모자라 파리 탈환을 위해 포위까지 이끌어냈어요. 그러나 그의 화려한 복귀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죠. 프랑스 극보수 가톨릭 세력 도미니크 수도의 자크 클레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클레맹은 기지공작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단검으로 그를 찔렀어요. 그는 기지를 발휘해 클레맹을 밀쳐내 즉사는 면했지만 치명상을 입었죠. 그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죠. 그는 나바라를 불러다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할 것을 권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을 대신하여 나바라에게 충성할 것을 명령하고 그 내용을 편지에 담아 지방의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1589년 8월 2일 앙리 3세가 숨을 거둠으로써 새 앙리의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나바라는 최종 승리자가 되어 앙리 4세로 즉위했어요.
동시에 발루아 왕조에 이어 부르봉 왕조가 재창되었습니다.